자, 진행을 할게요. 파트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는 생명보험 편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편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뭐냐면 생명보험을 정의한 법률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근데 생명보험을 정의한 법률은 보험업법이다라고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이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법은 상거래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법으로 만든 걸 상법이라고 하고요. 보험업법은 당연히 보험거래에 일어나는 법들을 모아놓은 걸 보험업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보험업법을 생명보험 정의한 법률은 보험업법이다를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보험 정의는 뭐냐? 그러면 생명보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자, 그래서 사람의 생존이나 사망에 관련됐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뭔가를 받는 거죠. 보험료를 내고 고객 입장에선 보험금을 받는 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위험을 목적으로 일정의 보험료를 내고요.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계약이 생명보험이다. 이걸 어디서 정의했냐고요? 보험업법에서 정의했다.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상품은 가로치고요. 이거를 위험보장을 뭘로 바꾸냐면 손해보장으로 바꿉니다. 자, 기억할게요. 생명보험을 물어보면서요. 손해보장, 손해액 같은 게 나오면 그건 오답입니다. 손해보장이나 손해액은 손해보험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입니다. 생명보험은 뭐에 관련됐다고요?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 내가 뭔가 보험금을 받는 건데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손해액이라고 바꿔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박스는요, 요즘 최신 트렌드하게 문제가 나오는 걸 몇 가지 제가 적어드리는데요. 오른쪽 박스를 볼게요. 오른쪽 박스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명보험 표준약관. 표준약관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계약하시면 받는 두꺼운 책자 있죠? 그걸 표준약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표준약관은요, 상법에 있는 보험편의 규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상법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있다. 자, 상법의 보험편을 토대로 뭘 만든다고요? 표준약관을 만드는데 상법의 보험편보다 표준약관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더 확대하고 있다. 계약자의 편에 조금 더 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생명보험을 규제와 원칙을 마련한 여러 가지 법규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법규를 두 번째 문제에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법규를 잠깐 볼게요. 법규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법의 보험편에서는 맨 위에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갖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보험회사의 공동행위, 예를 들어 볼까요? A, B, C, D라는 보험회사가 있는데 이 보험회사가 다 짜고 뭔가 계약자에게 불리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법률을 마련하고 있냐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변액보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세한 건 뒤에 나오니까 변액보험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하는 상품이죠. 이런 투자하는 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나왔다, 투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생명보험을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요거를 어느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 조금 쉽게 출제하면 맨 밑에 있는 걸 물어봅니다. 생명보험 관련 법규들은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제정된다? 맞을까요? 아니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제정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면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규들이더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차이점이 명확하죠.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련된 거고요.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에 관련된 거죠. 생명보험은 정해진 액수를 보상합니다. 그래서 정액 보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사망보험금 2억을 줄 겁니다. 그건 정해진 액수죠. 그걸 정액보상이라 그러고요. 손해보험에선 실손보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는데 1,000만 원어치가 부셔졌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얼마를 보상해 줄까요? 5천만 원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부셔진 만큼만 보상하겠죠. 1,000만 원만 보상합니다. 그걸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상한다 그래서 실손보상이라고 합니다. 생명보험은 당연히 길겠죠.
장기이며 종신이고 죽을 때까지고요. 손해보험은 단기이며 좀 기간이 정해져 있죠. 당연히 생명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손해보험은 손해보험에서 판매합니다. 그리고 3보험에서 나오겠지만 생명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없습니다. 피보험이익이 뭘까요? 물건값이라고 오늘은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뒤에서 자세히 학습하실 겁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사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이 없다. 손해보험은 존재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또 학습할 겁니다. 다음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생명보험의 특성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는데요. 생명보험은 크게 7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특성을 찾는 문제를 자주 출제하니까 꼭 한 문제는 출제하니까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하는 방법 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생명보험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유상계약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상이 뭘까요? 무상급식 생각하시면 되죠. 공짜가 아니죠. 생명보험은 금전거래가 당연히 수반됩니다. 돈이 오간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는 회사에게 보험료라는 돈을 주고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라는 돈을 지급하죠. 그래서 금전거래가 수반된다. 금전이란 용어가 나오면 유상계약성을 딱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쌍무계약성은 뭐냐? 쌍무계약성은 쌍방향의 의무를 얘기합니다. 무슨 의무를 갖고 있을까요? 계약자는 어떤 의무를 갖고 있을까요? 보험료를 납입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계약자는. 보험회사는 그럼 어떤 의무가 있겠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쌍무계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할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할 의무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데요. 불요식 계약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요. 요식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요식을 그냥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무언가를 적는다라고 그런 적는 행위라고 그냥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여러분 사인하고 뭐 적어야 되죠. 청약서에. 당연히 보험도 요식 계약인 것 같지만 원래 보험의 원칙은 불요식 계약이다. 요식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보험은 구두로도 청약이 가능하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의 절차적인 편의성과 분쟁 방지를 위해 청약서를 사용할 뿐 원래는 구두로도 청약이 가능한 불요식, 적지 않아도 되는 계약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걸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낼까요? 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불요식 계약이다 꼭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시면 네 번째 낙성계약인데요. 낙성계약이 뭘까?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고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한 낙성계약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원래 보험 계약자가 1회 보험료를 내고 저 청약할게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걸 청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청약만으로는 절대로 여러분들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되냐면 보험회사가 받아줘야 되죠. 그거를 승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듯 낙자를 따서요. 낙성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을 볼게요. 5번을 보시면 부합계약성 나왔는데요. 부합계약성 나왔다. 그냥 요거만 기억하세요. 약관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약관자 나왔다. 그럼 부합계약성을 딱 찍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럼 부합계약성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받는 그 약관 있죠. 두꺼운 책은요. 개개인의 보험 약관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관을 하나 놓고 이거를 계약자가 선택하면 계약을 하는 거고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개개인의 약관을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특성을 갖는다. 그거를 부합계약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예를 들어 약관의 해석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볼 때는 약관이 이런 해석이고 보험회사가 볼 때는 약관이 이런 해석인데 이게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 분쟁이 생겼을 경우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약관을 누가 작성했을까요? 작성은 보험회사에서 했겠죠. 보험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작성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들어간다. 계약자의 편을 들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6번은 사행계약성입니다. 보험금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에 따라 지급이 되죠. 마치 복권과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행계약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7번 선의계약성 볼게요. 이 선자가요, 착할 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계약하시기 전에 계약하실 때 여러분들 내가 과거에 어디가 아팠고요, 지금 어디가 아프고요, 뭐 예를 들어서 키가 몸무게가 뭐고요, 이런 거 적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를 계약 전 알릴 의무, 그리고 고지 의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작성할 때는 당연히 착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기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지 의무 혹은 계약 전 알릴 의무 나왔다, 무조건 선의계약성 찍고 넘어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무형의 상품 볼게요. 무형의 상품은요, 자,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무형의 상품입니다. 여러분, 보험이 보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형체가 없습니다. 구매에 따른 효과를 바로 느끼기가 어렵죠. 그리고 보험을 과거 때문에 드는 게 아니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요. 이건 미래지향적, 굉장히 미래지향적 상품이죠. 그리고 내가 보험을 가입했네, 이런 것들 인식하는 게 장래 보험 사고의 발생 시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장기 효과를 먼 미래에 느낀다. 그래서 장기 효용성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청약만이 여러분 절대로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니다. 계약자가 저 청약할게요, 이거 계약이 성립된 걸까요? 언뜻 보면 맞지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험회사가 승낙해야 된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겠죠. 계약자의 라이프 사이클, 인생 주기를 고려한 상품들이 많고요. 그리고 당연히 계약을 하고 가입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너무 쉬운 건데 우리가 진짜 시험 볼 때 많이 틀리는 걸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보험 가입 후 보장 내용을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물어봐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언뜻 보면 맞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험 가입한 다음에 보장 내용 설명하면 될까요? 아니죠. 보험 가입 전에 보장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 요것도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명보험 상품의 개발 원칙이 있는데요. 이거 대수의 법칙은 뒤에서도 나오지만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대수의 법칙은요, 뭘까요? 되게 보험회사의 원칙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관찰 횟수를 늘리면 일정한 확률이 비슷하게 진행되는 걸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대수의 법칙은 확률인데요. 보험회사는 이 대수의 법칙 확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건강이 굉장히 나쁜 20대인 홍길동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웰빙을 너무 많이 해서요, 아주 건강한 50대인 변사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일한 암보험을 가입한다고 칠게요. 여러분, 누가 더 비쌀까요? 동일한 보험을 가입하는데 건강이 나쁜 20대 홍길동이 가입하고 건강한 50대 변사또가 가입합니다. 당연히 건강이 좋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적게 받아야 되고요, 건강이 나쁜 사람에게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원칙은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20대인 홍길동은 건강이 나빠요. 근데 50대인 변사또는 건강이 좋아요. 근데 20대인 사람들을 모으고 50대인 변사또 같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보니까요, 이게 20대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50대인 사람들이 그거보다 건강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료를 50대인 사람들에게 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는 그 확률이 정확하지 않지만 여러 사람을 모으고 나서 보니까 그 확률은 일정해지더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대수의 법칙. 관찰 횟수를 늘리면 일정한 확률이 비슷하게 진행되는 걸 대수의 법칙이라 그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대수의 법칙 말고도요, 수지상등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인데요, 이거를 계약자들이 내는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회사가 다시 돌려주는 보험금의 총액이 같다, 이거를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질문에 대한 건 제가 끝나고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서류 작성이라는 게 있죠. 무슨 말이냐? 생명보험 상품을 제가 보험회사에 만들려면 어떤 서류들이 있어야 되겠죠. 원칙은 대수협칙이나 수지상 등의 원칙이 필요할 거고요.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기초서류라는 게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해요. 사업방법서, 보험,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라는 게 필요한데요. 어려워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이거를 다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사업방법서의 보험약관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보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보만 외울게요. 그리고 여기다 오답으로요. 상품 설명서 등을 섞어서 여기서 기초서류가 아닌 것은 찾아라. 이렇게 나오니까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꼭 기억하세요. 이게 기초서류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보험회사가 상품을 만들었어요. 어디다가 신고할까요? 금융위원회에 신고합니다. 금융감독원 아니고요. 생명보험협회 아닙니다. 제가 요 시험 문제를 요 교재에서는요. 금융위원회를 시험에서는 금융감독원으로 바꿔서 자주 출제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제가 싹 다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 드릴 거니까 기억할게요.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어디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어렵게 나오면요. 신고라고 안 하고요. 이걸 보고라고도 물어봅니다. 조금 치사하죠? 보고라고도 물어보니까 이게 보고가 아니라 신고. 어디다요? 금융위원회에다가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생명보험의 개발 원칙을 정의한 법도 보험업법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의는 대부분 보험업법에서 하네요. 그걸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을 볼게요.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주계약과 특약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계약은 뭘까요? 여러분, 주계약은요, 그냥 차량의 본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 보장 계약을 우리가 주계약이라고 합니다. 특약은 뭘까요? 여러분, 차량의 옵션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장하는 계약들을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요? 주계약을 볼게요. 주계약은 계약 성립의 기본 중에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을 보장하고요. 기억할게요. 주계약은요,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합니다. 여러분, 특약을 안 붙이고 주계약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계약만으로 보험계약 성립이 가능하고요. 어렵게 출제할 때요, 주보험이라는 얘기가 가끔 등장하거든요. 주보험 나왔다.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계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특약을 볼게요. 특약은요, 특별약관의 줄임말입니다. 특약을 시험 문제에서 조금 더 많이 출제하죠. 특별약관의 줄임말이 특약이고요. 특약은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하여 가입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특약만의 가입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이걸 시험 문제에 너무너무 많이 출제합니다. 특약만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주계약을 사고 주계약을 가입하고 거기에 특약을 붙여서 가입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약은 별개의 상품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특약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계약과 동일한 개발 절차를 거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서류, 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약도 별개의 상품이지만 혼자서 가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여러 개의 특약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되는 경우 특약만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절대 안 됩니다. 특약만으로는 절대 어떤 경우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꼭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장을 추가하기 확대하기는 특약인데요.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특약입니다. 요거부터 볼게요. 자, 어떤 특약이 있을까요? 뭔가 보장을 추가하는 겁니다. 내 거를 막 넓히는 거예요. 보장을 당연히 암, 성인병, 치매, 재해 관련된 거 되게 많겠죠. 다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입원 수술 정기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보장을 추가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특약인데 당연히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셔야겠죠. 뭔가 보장을 확대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잠깐 보시면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의무부과 특약과 제도성 특약으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라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의무부과 특약과 선택 특약으로 나누는데 뒤에서 특약을 잠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의무부과 특약은 뭘까요? 의무부과 특약은 말 그대로요.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주계약에 특약이 세팅되어 있다. 그걸 의무적으로 부과된 특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택 특약은 뭘까요? 말 그대로 선택 특약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특약들이 이 선택 특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나누냐? 부과하는 방식, 이게 의무적으로 부과되어 있냐, 계약자가 원해서 가입할 수 있냐, 이걸로 나누는 건 의무 부과와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더. 그럼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 말고요. 뭔가 공짜 특약 없나요? 서비스 특약 없나요? 이 서비스 특약이 뭐냐면 보험료 부담이 없는 제도성 특약이라 합니다. 이거는요, 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반적인 상품에 대부분 그냥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뭐가 있느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연금 전환 특약, 그리고 장애인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애인 보험 전환 특약, 그리고 건강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우량치 할인 특약, 그리고 사망하지 않았는데요, 의사가 1년 안에 사망할 것으로 그냥 간주했을 경우는 사망보험금을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하는 걸 선지급 서비스 특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 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이거를 어떻게 시험 문제 내냐면 골라라고 나오겠죠. 골라라라고. 그래서 쉽게 외울게요. 연장자 우선이라고 외워두세요. 좀 연장, 나이가 드신 분들 우리가 우선시해야겠죠. 연장자 우선. 앞 글자만 딸게요. 연장자 우선. 자 빼고 연장 우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실제로 뭐 이걸 낸 다음에 여기서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 되니까요. 연장 우선.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요. 하나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확장성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아마 이거는요, 보험 설계사분들도 많이 공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꼭 기억할게요. 여러분, 독립특약이라는 게 있고 종속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특약은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주계약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개발한 특약입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요, 특약이 여러 상품에 다 들어가는 걸 독립특약이라고 하고요. 해당 A라는 상품, 예를 들어 A라는 상품에만 들어갈 수 있는 특약을 종속, 어디 속해 있다, 종속 특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확장성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참고로 알아둘게요. 통합보험은 뭐냐면요, 그냥 모든 그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걸 통합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의 가족도 특약을 통해 보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주계약의 피보험자는 저고요. 특약은 자녀들 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약에 그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다. 특약은 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너무 복잡했죠? 정리해 드릴게요. 특약을 정리할 거니까 잘 볼게요. 자,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있었죠. 보험료를 내는 특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도성 특약, 공짜 특약이 있었죠. 연장자 우선 4개, 연장 우선 꼭 4가지 기억하라고 했고요. 자,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은 2가지로 나뉘죠.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나누고요. 부과할 수 있는 상품에 따라 나누는 거죠. 부과할 수 있는 방식에 따라 의무로 부과되는 의무부과 특약이 있었고, 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특약으로 나눴고요. 부과할 수 있는 상품이 대부분이냐에 따라 독립특약, 그리고 특정 상품에만 부과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종속특약으로 나눌 수 있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많죠. 그래도 꼭 기억하시면 문제 하나 특약에서 나오니까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에 이제 보험을 분류하기 시작할 건데요. 보험계약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 보험이 누구 거야? 누구 대상이야?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여러분들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요, 시험 문제에서는 보험 계약자의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보험 계약자의 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피보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개인이면 개인보험,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보험일 거고요. 만일 여러분들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그거는 단체 보험일 겁니다. 그래서 단체의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서 단체 또는 대표가 가입하는 보험을 단체 보험이라 그러고요. 동일한 회사, 사업장 등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체 보험은요, 내는 사람이 일정하잖아요. 보험료 내는 사람이 일정하니까 계약 관리가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을 해줘요.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를 갖고 있는 게 단체 보험입니다. 그래서 단체 보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퇴직연금,
여러분 퇴직금 막 쌓아놓는 퇴직연금이 대표적인 단체보험이겠죠. 그리고 단체보험하면 꼭 뭐 퇴직연금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단체 보장성, 단체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은 신체에 관련된 보험이고요. 저축성 보험은 말 그대로 저축, 뭐 연금보험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모두 판매한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시면 보험 가입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두 개로 또 보험을 분류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이 뭘까요? 너 보험을 왜 가입했어?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보장성 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축성 보험이 있겠죠. 보장성 보험은 뭐라고요? 몸에 관련된 보험, 위험을 보장하는 기능이 있겠죠. 저축성 보험은 목돈 및 연금을 마련할 보험이겠죠. 저축 기능이 있겠죠. 그럼 보장성 보험에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요.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보장성 보험 나왔다. 아, 초과하지 않는다. 요거를 기억할게요. 그리고 이 부등호를 꼭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죠. 저축성 보험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볼게요. 제가 여러분 연금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하는데 생존 시 제가 살아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은 쉽게 얘기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이잖아요. 제가 연금이나 저축을 했는데 받는 돈이 기납입 보험료가 뭐냐면 제가 낸 돈이거든요. 낸 돈보다 많아야겠죠. 초과해야겠죠. 그래야지 제가 목돈이나 연금 마련 보험에 가입하고 저축 기능이 있는 거니까. 초과하는 경우는 저축성 보험, 반대로요.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보장성 보험. 그냥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해가 너무 안 돼요 라고 하시면 초과하지 않으면 보장성 보험이고요. 초과하면 저축성 보험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만기 시 받게 되는 만기 환급금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된다라고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저축성 보험에 해당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볼게요.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은 연금보험과 저축보험과 교육보험이 있고 나머진 보장성 보험인데 요거는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지금 막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댓글창에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걸 제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거니까 잠깐만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요. 주보험의 보험사고 기준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생존보험과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으로 나누거든요. 보험사고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혹은 그게 합쳐진 거예요? 생존보험은 살아있을 때 뭔가 보험사고가 난 거죠. 살아있는 게 보험사고예요. 이거는 뭐냐면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럼 잘 볼게요. 어떤 보험이 있을까요? 살아있을 때 뭔가 받는다? 연금보험 있겠죠? 교육보험도 대표적인 저축보험입니다. 생존보험이죠? 자, 오른쪽 보시면 사망보험은 뭐가 있냐면요. 사망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종신보험이 있고 정기보험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올 거거든요. 뒤에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종신보험 뭘까요? 언제 사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종신보험이라 그러고요.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기간을 정해놨어요. 60세면 60세, 80세면 80세. 그럼 당연히 언제 사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더 비싸겠죠. 확률적으로 100%니까 이거는. 그리고 회색 박스 보시면 일반적인 사망보험은 만기 생존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환급하는 만기 환급형 상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기에 돌려주는 상품이 많다라는 거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립금의 운용 방식에 따른 계정 분리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걸 일반 계정이냐 특별 계정이냐로 나누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내시는 보험료는요 어떻게 쓰이냐면 일반적으로 적립이 될 겁니다. 회사에 적립이 되는데 이 바구니가 따로 있을 거예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이 돈을 운영하는 바구니가 있고 투자를 하려는 바구니가 있는데 이거를 안정적인 건 일반 계정이라 그러고 뭔가 투자를 하려는 특별한 애들을 특별 계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왜 하냐?
보험 계약자 간의 형평성 및 보험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잠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계정 보험은 대부분의 생명보험 대부분의 상품을 얘기하고요. 특별 계정 보험은 뭘까요? 연금저축보험, 세제 적격, 이거 뭐냐?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연말정산할 때 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어, 이런 상품들 있잖아요. 이거를 연금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퇴직연금보험, 여러분 기억할게요. 변액보험 투자 상품이잖아요. 대표적인 특별 계정이고, 퇴직연금 실적배당 보험, 자산연계형 보험, 이런 것들은 특별 계정입니다. 어렵죠? 뒤에서도 꼭 등장하니까 꼭 기억할게요. 이왕이면 특별 계정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별 계정이 아닌 것들은 찾아라라는 문제가 출제되고요. 실제로는 장기간병보험, 실손의료보험 넣어놓고 여기서 특별 계정 아닌 것 찾아라 라고 얘기 나오니까요. 요거 아닌 것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특별 계정에 뭐가 있는지 좀 잘 자세히 보고 넘어가시면 제가 볼 때 문제 맞추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용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요,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분류를 볼까요? 준비금의 이자를 어떤 방식으로 적립하느냐. 여러분 이자라는 거 들어보셨죠?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확정금리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정금리형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최초 가입 시 정한 이율로 만기까지 이자를 적립하는 걸 우리가 확정금리형,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입하신 다음 끝날 때까지 3% 우리가 이자를 드릴게요. 끝날 때까지. 그걸 확정금리형이라고 하죠. 정해진 이자를 끝까지 주는 걸 확정금리형이라 그러고, 금리연동형은 뭘까요? 금리연동형은 시장금리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적립이율을 변동하여 적용하는 걸 우리가 금리연동형이라고 합니다. 자, 금리연동형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실적배당형. 여러분 실적배당형 나왔다. 무조건 기억할게요. 펀드로 운용한다. 정해진 이율이 아닌 보험료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한다. 주식에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바뀝니다. 요건 뒤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실적배당형이 뭐랄까요? 변액보험이다라고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요 마지막 자산연계형을 자주 물어보니까요, 요거를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산연계형 보험 뭐냐? 특정 자산의 운용 실적에 연계하여 투자 성과를 지급하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자산의 뭔가 실적에 연계하여 투자 성과를 지급하는데, 얘가 특징이 최저 보증 이율을 1에서 2% 정도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애예요. 아무리 이율이 떨어져도 1에서 2% 딱 거기서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액보험보다는 안정적이며 일반 상품보다는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자산연계형이 자주 출제됩니다. 변액보험보다는 안정적이고요, 일반 상품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이게 특정 자산에 운용한 자산연계형이다.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할게요. 자산연계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특별 계정에서 운용한다. 요거까지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급할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 시 정해지는가에 따른 여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정액보험.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거죠. 제가 사망하면 2억 받을 거예요. 제 와이프가 예를 들어 2억 받을 거예요. 종신보험 가입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보험 계약 때 확정되겠죠. 대부분 생명보험은 정해놓습니다. 보험금이 얼마 나갈 거예요. 딱 정해놓습니다. 그걸 정액보험이라고 하고요. 실손보험 뭐예요?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거죠. 5천만 원어치의 자동차,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어요. 1,000만 원 부셔졌어요. 그럼 얼마 보상한다 그랬죠? 1,000만 원 보상한다 그랬죠. 그걸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니까 1,000만 원까지 보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손실을 실제 금액만큼 보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동차 사고 나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애석하게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진 않습니다.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갱신과 비갱신 상품입니다.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재산정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갱신과 비갱신으로 나눈다. 갱신형 상품은 많이 들어보셨죠?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령과 위험률을 변경하여 보험료를 바꾼다. 재산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떤 상품이 많겠죠? 주로 실손의료보험이나 일부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에 적용하는데, 문제는 실손의료보험 지금 가입하신 분들, 요즘 가입하신 분들은 1년 지나면 계속 변동하죠. 지금
지금 보험료가 바뀌죠. 그리고 암보험 같은 경우도 뭐 3년 갱신도 있고 10년 갱신도 있고 20년 갱신도 있죠. 20년이 지나면 보험료가 바뀐다. 이걸 갱신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갱신 상품은 뭘까요? 말 그대로 뭐예요? 가입 이후에 보험료 변동이 없는 걸 비갱신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생명보험 상품은 비갱신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계약 체결 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가에 따라 진단보험이 있고 무진단보험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건강진단 받고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 있을 겁니다. 그걸 진단보험이라고 그러고 건강진단이 필요 없는 걸 무진단보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시는 보험료를 회사가 막 운용해요. 그리고 뭔가 수익이 나면 그걸 돌려주는 거 우리가 배당이라 그러죠. 배당이 이익 배분을 하냐? 그럼 배당보험이고요. 이익 배분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무배당보험이라고 합니다. 무배당보험이 배당보험보다 저렴하고요. 배당 예시 가능은 5년 연금보험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거는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냥 이건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안내할 겁니다. 5년과 연금보험 무조건 나오거든요.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보험 상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 있는데 이 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뭐냐면 표준형 보험과는 반대입니다. 표준형 보험은 일반적으로 뭐냐면 해지하시면 해지 환급을 다 드리는 걸 표준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뭐냐면 표준형 보험이랑 보장은 동일하게 놔두는데 30-40%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만든 거예요. 보장은 동일한데 어떻게 저렴할까요? 그 대신 중도 해지하신다면 해지환급금을 더 표준형보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고객 한테 중간에 해지하시면 돌려드리는 금액을 더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는 거죠. 장단점이 명확하겠죠. 장점은 보장은 동일한데 보험료의 부담이 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그만큼 해지환급금이 감소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죠. 이걸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라 하는데요. 이거는 해지환급금이 좀 적어진 걸 저해지라고 한다면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는, 그러니까 납입기간 중에는요 해지하시면 빵이에요. 빵. 이런 것들은 무해지환급형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무해지환급형은 당연히 보험료가 더 저렴하겠죠. 그런데 납입 중에 해지환급금이 없으니까 더욱더 신중한 가입이 필요한 상품을 무해지 환급형이라고 합니다. 자, 3월 시험 시청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초대박 이벤트 키워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강의를 잘 시청하고 계신데요. 이 강의 영상의 키워드를 찾는 거 이제 조금은 익숙해지셨죠? 이 4개의 영상에는요 각 한 글자씩의 키워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의를 4개 다 들으시면 키워드가 4개가 완성이 돼서 하나의 단어가 될 거고요. 그 단어를 여러분들 이름과 함께 02789-8143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1차 이벤트 마감 종료일인데 이건 언제까지냐? 여러분들 시험 신청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개개인별로 1차 이벤트 마감 종료일을 안내해 드렸고요. 그 종료일 전까지 키워드 포함 문자 전송을 하신다면 3잔 드릴 거고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모의 테스트 1회 합격하신다면 2잔을 드리니까 이 기간 중에 우리 공부도 하고 모의 테스트 1회 합격 도전해 봐야겠죠? 자, 3번째 키워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자, 이제 키워드가 점점 완성이 돼 가고 있네요. 4가지 키워드를 다 찾아서 02789-8143으로 보내시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3잔을 드릴 겁니다. 모의 테스트 잊지 마시고요. 단 1차 이벤트 마감일자, 내 마감일자를 꼭 문자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자는요 시험 신청한 다음날 저희가 발송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학습도 화이팅입니다. 헛갈리신다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생명보험은요 시행령에 따라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좀 분류시켜 드릴게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이라는 게 있죠. 생명보험은 사람이 살고 죽는 거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누냐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눴죠. 보험가입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초과하지 않는다가 뭐였죠? 보장성 보험이었고 초과한다가 저축성 보험이었죠. 보장성 보험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사망보험이 있어요. 종신보험은 언제 죽어도 나오는 거, 그리고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특정 기간만 사망하면 나오는 거. 그리고 어린이 보험 있죠. 우리 자녀들이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 이거는 상해나 재해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어린이 보험도 보장성 보험이에요. 근데
저축성보험 뭐냐면 저축성보험이 그냥 생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성보험은 연금보험, 저축보험 그리고 교육보험이 있는데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교육보험 뭘까요? 제 자녀가 나중에 컸을 때 학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거 교육보험이라 하거든요. 저축입니다. 이것도. 근데 얘가 좀 특이해요. 요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손해보험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험에서 손해보험은요. 그냥 자동차 보험 정도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 재보험, 보증보험, 해상보험, 화재보험 등이 이 손해보험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재산보험은 내일 학습하실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몸에 다치는 상해보험 그리고 뭐 암보험이 대표적이겠죠. 질병보험, 치매보험이 대표적이겠죠. 간병보험 이 세 가지는요. 재산보험이라 그래서 별도인데 얘네들은요 보장성 보험이겠죠. 몸에 관련된 요 정도로 구분하시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게 용이하다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요. 주요 생명보험 상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하는 거였죠. 정기보험 뭐였습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정기보험이라 그랬죠. 특정 시점 여기서 시험에서는요 보험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특정 시점 정해진 기간 보험 기간을 정해놓고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정기보험입니다. 정해진 기간 기억할게요. 종신보험 볼게요. 종신보험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얘기하고요. 유가족의 경제적 공공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형 상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상품으로 설계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종합보장형 설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만 기억할게요. 여러분들 요건 너무 중요한 건데 회색 박스 볼게요.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종신보험은 대부분 비갱신입니다. 그리고 사망 시점에 따라 보험금이 바뀌는 상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입했어요. 종신보험을. 근데 1년 안에 사망하면 보험금의 50%만 지급해 드리고요. 1년 이후에 사망하면 나머지 50%는 나머지 1년 이후에 지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해 드릴게요. 이게 사망 시점에 따라 보험금이 바뀌는 거죠. 이런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기억하세요. 종신보험은 질병보험이 아닙니다. 사망보험입니다.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가는 거고요. 종신보험은 변액으로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보험입니다. 이 교육보험이 조금 특이하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하니까 조금만 더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보험은 저축성보험이죠. 교육보험은 저축성보험이면서 생존보험이었죠. 자, 부모가 살아있으면요 자녀를 위한 각종 교육자금을 지급하고요. 부모가 사망하면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을 지급하는 거를 우리가 교육보험이랍니다. 근데 원래는요 저축성보험 대표적인 저축성보험들은요 사망하게 되면 뭔가 크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없어요. 근데 얘는 특이합니다. 교육보험은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보험은 대표적인 생존보험이지만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을 지급한다. 이게 좀 특이하다. 계약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보시면요.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포인트들을 볼게요. 교육보험은 변액형 상품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잘 볼게요. 종신보험이 너무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판매량은 교육보험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할게요. 교육보험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각종 인성 프로그램과 해외 유학, 자녀들을 위한 약간 보험이니까 이런 서비스가 추가된 상품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녀를 위한 대표적인 상품, 그러다 보니까 교육보험과 어린이보험을 서로 반대로 출제하겠죠. 어린이보험은 내 아이의 몸에 관련된 내 아이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이고 교육보험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제 아이의 학자금을 위한 저축보험이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반대로 출제하기도 하죠. 하나 더 볼게요. 시험 문제 밑에 노란색 박스 있죠. 생사혼합보험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닙니다. 뭔가 짬뽕 돼 있으니까 생사혼합보험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고 저축성보험이고 생존보험입니다. 부모 사망 시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망해도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을 지급하는 특이한 상품이라 그랬죠. 그리고
뭐 보험 계약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 경우를 찾아라. 이건 교육보험의 부모 사망이다. 그래서 꼭 기억하는 건 교육보험의 부모 사망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보험을 간단하게 볼게요. 어린이 보험은요, 자녀의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중점 보장하는 상품이죠. 어린이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망 보장 불가입니다. 만 15세 미만이 사망하면 절대 사망보장, 아까 사망보험금을 넣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사망보장 불가인데요. 만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15세 미만에 사망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납입한 보험료 전액, 그걸 우리가 기납입 보험료라고 합니다. 낸돈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낸돈,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책임준비금 중, 책임준비금은 뭘까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준비하는 금액을, 회사가 준비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합니다. 뭐 뒤에서도 너무 자주 나오거든요. 책임준비금이라는 얘기는요. 쉽게 얘기해서 보장이 없어요. 이 보장이 여기 보험 상품에 없는데 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아무것도 안 주진 않아요. 그걸 뭘 주냐면 책임준비금을 주는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 좀 특이합니다. 15세 미만 사망하게 되면 원래는 책임준비금만 주고 끝나야 되는데, 어린이 보험은 조금 뭐 특이합니다.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 더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되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할게요. 15세 미만 사망하시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책임준비금액 중 더 큰 금액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에서 뭐 해지환급금을 주고 계약 소멸된다? 아니죠. 둘 중에 더 큰 금액 지급하고 계약 소멸된다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 보험 포인트 오른쪽 볼게요. 사망 보장하는 상품 없습니다. 절대로 기억할게요. 절대 없고요. 만일 15세 미만 사망하시게 된다면 기납입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 더 큰 금액 지급하고 계약 소멸된다 말씀드렸고요. 어린이 보험에는요, 교육보험 성격이 가미된 보험도 있습니다. 교육보험의 성격을 약간 특약으로 넣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보장기간이 원래 24에서 30세가 대부분이죠. 어린이 보험 뭐 24, 그리고 뭐 30세가 되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최근에는 100세까지 연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가입하신 보험 중에 30세에 끝나는 보험도 있을 거고요. 요즘 뭐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100세까지인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니버셜 보험 나왔네요. 어려운 용어입니다. 유니버셜 보험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할게요. 유니버셜 보험은 통장의 기능이 들어갔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더 낼 거예요. 추가 납입이거든요. 그리고 보험금을 중간에 뺄 거예요. 이걸 중도인출이라고 그러거든요. 추가 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만든 걸 뭐라 그러냐면 유니버셜 보험이다. 유니버설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유니버설 보험은요, 근데 대부분 독자적인 상품으로 판매하기보다는요, 다른 상품들의 기능적으로 추가하여서 판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니버설 보험만 별도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에 유니버설 기능들을 넣어 있다.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일반 계정에서 운용하는 경우는요, 기본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공시율로 분리돼서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더 주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이율로 분리돼서. 근데 그 이율을요, 기억할게요. 확정이율로 바꿔서 냅니다. 확정이율이 아니라 공시율로 분리되어 있다. 요 정도를 꼭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유니버설 보험은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기능이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보험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장애인이라 그러는데, 이 장애인을 정의한 건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했습니다. 뭐 보험회사가 정의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바꿔내겠죠. 보험업법에서 장애인을 정의하였다. 당연히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하였는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른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보험만 가입이 가능할까요? 언뜻 보면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반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절대로 차별 불가능합니다. 뭐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뭐 안 받아줄 거예요, 계약 인수 안 할 거예요, 회사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럼 장애인은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장애인이라고 심사가 아예 없는 거 아니라요. 일반 분들이랑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친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차별 없어요. 그 대신 일반인과 동일한 심사를 거쳐요.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에 적용을 받냐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적용을 받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 문제에선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2년 전 어떤 장애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 다음에 암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이니까 가입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일반인도 2년 전에 암 걸린다면 일반 보험 상품 못 가입하는데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특혜를 줄 수 없죠? 당연히 제외된다. 이건 무조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차별 못합니다. 기억할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 비율과 이자율을 우대하여 적용해서요. 일반 보험보다 더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요. 보험 수익자가 좀 강조되는데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제가 보험 수익자고 제가 장애인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보험금을 제가 받게 됐어요. 수익자가 제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제가 수익자예요. 보험금을 받게 됐어요. 근데 증여세, 원래 우리가 상속세는 죽어서 받는 걸 상속세라 그러고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받는 거잖아요. 보험이 수익자가 예를 들어 장애인일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수익자가 장애인일 경우는 연간 4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주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는 연 1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공제율은 15%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가 연 100만 원이고 12%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각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보장성 보험 한도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고요. 장애인 보장성 보험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각각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밑에 오른쪽 보시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만일 장애인의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경우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묻게 되고요. 생명보험협회는 이걸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나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뭘로도 바꿀 수 있냐면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아니요. 생명보험협회에서 뭔가 다 외우지 마세요. 장애인 차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객관식이니까 이걸 무조건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생명보험 상품, 장애인 보장성 보험, 장애인 단체보험, 장애인 연금보험 다 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요, 장애인 연금보험은 없다, 장애인 단체보험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든 보험들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보험 역시 사망보험금, 암사망보험금, 재사망보험금 모두 부과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장애인 보험에는 암사망보험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겠죠. 모두 부과가 가능하고요. 밑에 나온 회색 박스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요. 하나만 더 보면요. 요즘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노란색 박스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위자가 가입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죠.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보험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보험에 해당된다라고 넘어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연금보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금보험 넘어갈 건데요. 연금보험 뭐냐?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연금보험 가입하는데 65세부터 저 연금 받을 거예요. 제가 살아있으면 연금 받을 거예요. 라고 제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 나누는데 제가 65세 연금을 받기 전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1보험기간 위험보장기간이라고 하고요. 65세부터 제가 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연금을 수령받는 기간을 제2보험기간, 연금 지급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만일 여러분 제가 피보험자, 제가 1보험기간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보장받을 사람, 제가 생존보험이면 살아있어야 되는데 제가 죽은 거죠? 그런 경우는요. 책임준비금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제가 그랬죠? 이건 보장하지 않는 거니까 책임준비금,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일종의 여기서 책임준비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있죠? 여러분들 연금 상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연금보험을 어떻게 수령받으시나요? 자, 제가 한번 볼까요? 이런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1번 종신연금형으로 수령받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피보험자가 생존기간 동안 평생 연금을 수령받는 방식입니다.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연금형 같은 경우는 연금 지급 기간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확정하여서 지급받는 방식을 확정연금형이라 그러고요. 상속연금형은 뭐라 그럴까요? 이건 뭐냐면 제가 연금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의 이자만 제가 받는 거고요. 제가 죽은 다음에 이만큼 받아야 될 금액을 제 자녀에게 상속하는 형태를 상속연금형이라고 합니다. 혼합연금형은 당연히 이게 두 개 이상 짬뽕 병행이 된 걸 우리가 뭐 혼합연금형이라고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종신연금형과 혼합연금형 중에 종신연금형을 포함한 이 혼합연금형은요, 연금 개시되고 나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계약 해지는 언제 어느 때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언제 어느 때든 계약 해지는 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게 종신연금형이 개시된 경우, 그러니까 타기 시작한 경우입니다. 아니면 혼합연금형에 종신연금형이 섞여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연금이 개시되기 시작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일시납 즉시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시납 즉시연금, 이걸 시험 문제에서 가끔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시납 즉시연금 뭐냐면 일시에 뭔가를 낸 겁니다. 목돈을 일시에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서요, 바로 연금을 수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돈을 뭐 크게 낸 다음에요, 바로 다음부터 연금을 수령받는 걸 우리가 일시납 즉시연금이라고 하는데, 이걸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낼까요? 목돈을 일시에 내는 게 아니라 연금을 일시에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연금을 일시에 받는다. 언뜻 보면 맞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목돈을 일시에 내고 따박따박 연금을 받는 거지 뭐 연금을 일시에 받는 건 아니다. 일시납 즉시연금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제적격 연금저축,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세금 혜택을 받는 상품이 세제적격 연금저축인데요. 요거는요, 시험 문제에 요거밖에 못 나옵니다. 대부분 요거만 나오니까 요거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말정산할 때 세금 혜택 주는 상품이 세제적격 연금저축인데요. 이게 납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뭐 가입 나이는 언제, 이런 것들을 바뀐 걸 문제로 출제하니까 그걸 기억할게요. 원래 납입기간은 10년을 내야 됩니다. 10년 이상 내야 되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몇 년으로요? 5년입니다. 요거를 변경한 걸 출제를 하니까 기억하고요. 가입 나이는 이제 제한이 없어졌고요. 납입 한도는요, 원래 분기 한도에서 지금 연간 한도 1,800만 원까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1,800만 원까지, 그리고 상품의 근거 법령은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바뀌었고요.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특이하게요, 상품을 금융기관 간의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뭐 바꿔서 다른 회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금융기관 간 이동이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변경사항을 출제한다 그랬죠. 기억할게요. 10년에서 5년, 가입 나이는 제한이 없고요.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 그리고 소득세법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금융기관 간 이동 가능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어떻게 낼까요? 자, 지금 이거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내겠죠. 그러니까 꼭 바뀐 거를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아까 잠깐 우리 단체보험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근로자의 노후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죠. 퇴직연금제도는 말 그대로 퇴직금을 쌓아놓는 거죠. 나중에 퇴직을 위해서 뭔가 연금을 받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퇴직연금제도는 도입하기 초기에는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시행했습니다. 조금 규모가 그래도 조금 있는 5인 이상 사업장만 시행을 했는데, 여러분 2010년 12월 이후에는요, 지금 현재 전 사업장에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꼭 기억할게요. 전 사업장에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아직도 뭐 5인 이상 사업장 시행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1인이나 2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제도를 뭐 시행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죠? 전 사업장에 무조건 다 실시하고 있고요. 5인 이상 단서 조항이 삭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보시면요,
퇴직금을요 외부 금융기관에 넣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제조회사인데 이거를 그냥 통장에다 다 쌓아놓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외부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뭐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이런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탁을 하는 거죠. 기업이나 근로자의 선택과 지시로 운영이 되는데 오른쪽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시험 문제에선 이렇게 많이 나와요. 회사는 적립금을 사내에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여러분 사내에 적립해 둘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내에 적립하는 게 아니고 사외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니까요. 절대 운동하지 마세요. 이게 사내라 그러면 언뜻 보면 맞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아닙니다. 사내에 적립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 보시면요.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일시에 다 받을 수 있는데 요거를요. 뭐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혹은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내니까 두 개 다 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되고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퇴직연금 나왔다 근데 금액을 물어보면 그냥 700만 원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00만 원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보시면 퇴직연금에 자주 묻는 건 이 세 가지를 좀 물어보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세 가지 상품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확정급여형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DB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내가 받는 보험금,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정급여형 제도 DB라고 하고요. 확정기여형 제도는 DC라고 합니다. 퇴직급여가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을 하는 걸 우리가 DC,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하는 걸 확정기여형 제도 DC라고 합니다. 뭐 수익에 따라 변동하는 거고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IRP라고 합니다. IRP는 뭘까요? 이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는데 자기 부담으로 추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을 해서 내가 뭔가 추가 가입이 가능한 걸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렵게 출제하지 않으니까요. 이 세 가지를 좀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별도의 자격증이 또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퇴직연금 설정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액보험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조금만 더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변액보험 뭘까요? 전형적인 투자형 상품을 우리가 변액보험이라고 합니다. 혹시 변액보험 가입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변액보험 가입하실 때 뭔가 종이를 한 장 더 받으신 다음에 뭐 투자한 경험이 있나요? 뭐 투자를 하셨다면 몇 프로 정도 투자하신 적 있나요? 투자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걸 질문을 하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적합성 진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변액보험의 투자 성향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걸 우리가 적합성 진단이라고 하는데 이 투자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가입 가능 여부를 파악을 합니다. 밑에 보시면 변액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한다예요. 자, 무슨 말이냐?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투자 실적에 따라 자산운용, 그냥 쉽게 생각할게요. 제가 내는 보험료가 주식에 투자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할까요? 변동하지 않을까요? 주식시장은 매일 열리니까 매일 바뀝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보험금이랑 해지환급금이 매일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이 좋으면,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올라가겠고 반대로 수익이 떨어지면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떨어지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법률에 적용받냐면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이니까 당연히 적용을 받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어떤 법률을 적용받는다 그랬는데 그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그래서 보험업법과 투자법을 적용받는다. 그냥 이렇게 어려우시면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변액보험은 아까 우리 준비금 이자 적립 방식 중에 기억나세요? 확정급여형이 저도 헷갈리네요. 확정금리형 있었죠. 확정금리형 있고 금리연동형 있고 실적배당형 있고 그리고 마지막 자산연계형 있었죠. 그중 실적배당형이 무슨 상품이다? 변액보험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손해와 이익은 누구 책임일까요? 이건 계약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계약자가 부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게 변액보험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금자보호법은 나중에 나오지만요, 뭐냐면 회사가 쉽게 얘기해서 파산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내 계약을 지켜주는데 얼마까지 지켜주냐면 예금자보호법에선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거든요. 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변액은 적용이 안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최저보증보험금, 뭔가 보험금을 최저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최저보증보험금이랑 특약, 여러분 변액보험도 특약을 막 붙일 수 있잖아요. 변액보험의 특약은요, 여러분 변액 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액보험의 주계약이 투자지, 쉽게 얘기해서 특약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약과 최저보증보험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해주고요, 다른 변액의 뭐 주계약 같은 거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요,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신 분들이 판매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회사만 변액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액보험은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해지한급금 보증이 없습니다. 해지한급금을 절대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저보증을 뭔가 해준다 그랬죠? 기억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요, 변액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칠게요. 여러분 변액 상품이라 그래서 뭔가 막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일반 상품에 변액의 요소가 좀 들어간 겁니다. 일반 상품에 투자의 요소가 들어간 걸 그냥 변액보험이라고 하는데, 제가 변액 종신보험을 가입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망하면 1억을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변액보험을 가입했는데 얼마는 보장해 주냐면요, 사망보험금 1억 원은 보증합니다. 투자 수익률이 낮으면 제 해지한급금이랑 보험금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보험금을 고정시켜 놓는데 그 고정하는 게 사망보험금 1억이었습니다. 변액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아무리 떨어져도 1억은 무조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가입할 때 약속한 금액은 준다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장성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최저보증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보시면 변액연금보험이 있잖아요. 그럼 연금보험을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만일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근데 납입한 보험료가 1억이에요. 제가 회사에 낸 돈이 1억이에요. 근데 수익률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제가 1억을 납입했는데 제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 8천만 원이에요.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럼 2천만 원의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럴 걸 대비해서요, 당신이 낸 돈,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1억 원, 당신이 낸 돈은 연금으로 무조건 보장해준다. 그거를 우리가 최저보증, 변액연금의 최저보증이다. 그래서 사망보험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을 내가 처음 가입한 걸 보장해주고요, 변액연금보험은 내가 낸 돈, 기납입보험료는 연금으로 최저보증해준다. 요걸 기억하시면 좋죠. 이게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실적배당형의 대표상품인 변액보험은 투자바구니, 특별한 바구니에다 운영된다 그랬죠? 특별계정에서 운용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그럼 특별계정에서 투입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전액이 투자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일부만 투자될 겁니다. 무슨 일부만 투자될까요? 납입보험료에서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 특별계정에 투입됩니다. 특약은 당연히 투자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투자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전부 투자된다라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아니에요. 일부 투자된다 보시면 되고요. 유가증권 주식에다 투자되기 때문에 매일 변동합니다. 매일 바뀔 거고요. 그리고 펀드 중 하나 이상을 계약자가 직접 선택하거나 다른 펀드로 변경 가능하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변액보험은요, 기본보험 계약이 있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망보험금이 1억이에요. 그럼 그걸 기본보험 계약이라 그러고요. 만약 운용실적이 좋았어요. 그럼 사망보험금이 늘었네요. 그거를 변동보험 계약이라 그랬죠. 변액보험은 크게 이게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기본과 변동을 섞어 놓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죠, 특약은 별개라고, 선택특약으로 이루어진다. 일반 일정 적용 이율로 분리되는 선택특약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변액보험은 기본과 변동 그리고 선택특약으로 이루어진다. 요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변액종신보험은 아까 제가 그랬죠. 종신보험에 변액 요소를 입힌 것 뿐이라고. 근데 변액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제가 진짜 이게 너무 수익률이 바뀌는 게 싫어가지고 일반 종신보험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일반 종신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일반 종신에서 변액 종신으로 변경하는 거는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하다.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변액에서 일반은 가능하지만요. 일반에서 변액은 불가능하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변액 연금보험 얘기 잠깐만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낸 돈이 1억이에요. 근데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바닥을 쳤네요. 그러면 뭐는 보장한다고요? 기납입보험료. 제가 낸 돈은 연금으로 최저보증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박스 보시면 변액연금의 경우에도 1보험기간과 2보험기간으로 나누겠죠. 연금 수령하기 전과 후로 나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보험자가 만일 연금 개시하기 전에 1보험 기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망보험금인 기본보험금과 특별계정에서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야 준다. 뭔가 늘어난 게 있으면 더 적립금을 더 주겠다는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잠깐 나왔는데요. 이거 유니버셜 아까 뭐라 그랬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보시면요. 보험료가 미납됐을 때 내 쌓인 적립금으로 보험료를 대체하는 거. 내가 만약 보험료를 못 냈을 때 내가 쌓아놓은 뭐 해지환급금이라 그러죠. 적립금이 있잖아요. 그 적립금으로 보험료를 대체하는 걸 월대체라 그러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유니버셜 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유니버셜 보험은 적립형과 보장형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적립형은 뭐고 보장형은 뭘까요? 적립형은 말 그대로 저축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장형은 신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립형과 보장형의 변동보험 계약 방식이 서로 같다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하는데 적립형과 보장형은 원칙적으로 다르죠. 애들이 당연히 다르죠.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은. 그러다 보니까 변동보험 계약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좀만 더 집중할게요. 일반 보험 상품이 있고 변액 보험 상품이 있죠. 일반 보험 상품은 당연히 예금자 보호법 적용이 되고요. 변액 보험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일반 보험 상품은 수익성보다 당연히 안정성을 중시하겠죠. 그리고 일반 계정에서 운용되고요. 적용이율은 공시율 적용을 받는데 변액보험 상품은 아까 뭐라 그랬죠? 투자 실적에 따라 변동을 하고 예금자 보호법 적용 안 받고요. 수익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원금 손실이 가능합니다. 계약자 책임이었죠. 그리고 이거 일반 계정이 아니고 특별 계정에서 운용됐었죠. 그리고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요? 투자 수익률인데 이거를 실적 배당 수익률이라 그랬죠. 자, 근데 노란색 박스 볼게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일반 보험 상품과 변액 보험 상품의 그런 공통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공통은 뭘까요? 여러분, 특약만. 예금자 보호법의 공통 사항이더라. 그렇죠? 일반 보험 상품에 변액 보험 상품에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 적용되는 게 뭐였죠? 일부 최저보증되는 보험금, 최저보증 보험금과 그다음에 특약은 우리가 일반 계정에서 운용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특약은 일반이나 변액이나 다 일반 계정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게 공통 사항이더라 라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화면입니다. 변액보험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은 매일 변동한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계약자한테 이거를 어떻게 운용되고 있다는 걸 많이 알려줘야 될까요? 알려주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계약을 할 때부터 뭔가를 더 줘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거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는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이 운용 설명서엔 뭐가 적혀 있느냐? 상품 개요, 용어 정의, 상품 구조, 펀드의 유형 및 수수료가 광범위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 계약자 한 사람 한 사람 게 아니고 그냥 광범위한 팜플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팜플렛인데 문제는 여기서 확인할 수 없는 거는 계약자 적립금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팜플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작됐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익률을 적어놓을 수 없겠죠. 적립금을 적어놓을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확인이 불가능한데 그러면 계약자 적립금 내 돈이 도대체 얼마나 쌓이고 있어요? 이건 어디서 확인 가능하냐면
가입한 다음에 여러분들 가끔 우편물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변액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를 분기별 보험계약 정보라고 합니다. 분기별로 오는 보험계약 정보라고 하는데 여기서 계약자 적립금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걸 보시면 됩니다.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는요, 가입할 때 체결 권유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약자 전입금 확인 불가능하고요. 가입한 이후에는 알겠죠? 그럼 분기별 보험 정보, 계약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이 가능하다. 맨 밑에 볼게요. 개개인의 개별 수익률을 여러분들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수익률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개인의 개별 수익률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익률이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전에 학습하셨던 분들, 전전에 학습하셨던 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게 이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였어요. 정리. 지금도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요 정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요, 이게 늘 헷갈리실 거예요. 청약철회가 있고요, 취소가 있고요, 무효가 있고요, 소멸이 있고요, 해지가 있어요. 다 헷갈려요. 제가 그거를 정리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청약철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모레 학습을 할 건데요. 청약철회는 말 그대로 뭐냐면 반품입니다. 여러분, 반품. 우리가 일반적으로 홈쇼핑에 뭔가 구매하면 반품이 있죠. 반품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고요. 청약일로부터 30일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뒤에서 학습할 거니까 이건 요 청약철회는 반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청약철회를 하게 되면 반품한 거잖아요. 제가 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근데 3일 이전에 무조건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전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데, 이게 만약 늦어지면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회사의 잘못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 이자가 좀 높아요. 이게 보험계약 대출 이율, 우리가 약대율이라고 하거든요. 좀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 그냥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처음 들어봤어요. 어차피 뒤에서 공부하니까 그냥 청약철회가 반품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 취소는 뭘까요? 취소는 뭐냐면 보험약관을 교부 설명 위반을 위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험 설계사가 3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험 약관을 전달해 줘야 되고, 청약서,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갖다 줘야 되고요. 약관을 주고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위반한 경우는요, 계약자가 3개월 안에 이 계약을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회사 잘못이니까 보험계약 대출율, 약대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이걸 취소라 그럽니다. 취소. 무효는 뭘까요? 무효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뭔가 효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이 무효도 뭘 주냐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 주는데, 이거는 약간 회사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1번.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와이프고 제가 피보험자인데요. 제가 만일 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와이프가 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사인을 안 했어요. 이런 경우는요, 제가 사망하면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제가 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 처리됩니다. 그리고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15세 미만자 절대 사망보험금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만약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이 또 전제한다면 이거 무효입니다.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이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계약을 초과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 나이의 미달, 피보험자 나이가 좀 바뀐 거죠. 이게 계약이 좀 잘못된 경우, 이런 경우도 당연히 무효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소멸은 뭐냐? 보장을 받아야 할 피보험자가 없어져서 계약이 없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험 뭐였습니까? 어린이 보험은 아이가 사망하게 되면 우리가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 더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장받아야 할 사람이 없어지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 해지는 뭘까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고객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지된다. 해지는 뭐가 안 좋을까요? 낸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겠죠? 해지 환급금을 돌려받다 보니까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이거는 고객의 좀 잘못이 있다는 거죠. 이걸 해지라고 합니다. 파트 3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파트 4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내일 8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여러분들 합격을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